오늘은 K조선과 방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표가도 상승하는 기조들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주랑 방산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구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시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큰 틀은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가 결론을 내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어떤 지금 시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은 어디가 있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우위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협상 테이블에 협상의 과제로 올라설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 더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의 레벨을 맞출 수 있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더 뛰어나게 올라설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조선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서도 조선 중국 쪽이 너무나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아쉽지만 지금 오늘 또 CATL이 또 엄청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중국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선 쪽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중국 쪽이 점유율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또 나왔던 이야기는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선마저도 한국의 조선 기업들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제는 그거를 측정할 수는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확장에 대한 국면에 좀 더 기대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 비중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실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볼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우리가 조선 방산 중에 또 대형주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일정적으로는 다음 주에 LNG 프로젝트 그 일정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이 모멘텀 가져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일까요? 다소 대표님?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날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참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물론 단독 보도였긴 하지만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미 패키지 딜에 대한 협상 마감 시한이 있어요. 그게 7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 전까지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부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보니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과연 그 이후에 세론으로 작용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충분히 LNG, 사실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도 지금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의 강관 쪽의 기업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의 기업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쪽 관련돼서도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추가 모멘텀이 좀 조선주 쪽에서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토의 방위비 증액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아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 방산과 조선의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누릴 수가 있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그래서 그래도 좀 다소 만약에 이쪽 섹터 키 맞추기를 한다면 다소 우리가 덜 부담 없이 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기업들도 몇 가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일단 정말 조선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방산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너무나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오늘은 밀리긴 하지만 여전히 고가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장주 여전히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기술력을 가지고 방산 쪽 말고도 우주항공 쪽에도
진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의 다각화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대, 롯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장주의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중소형단의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 쪽은 이쪽 기업들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폴란드에 대한 수주도 우리가 현대로템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루마니아 쪽에서도 무기 확대에 대한 흐름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 하더라고요. 러우 전쟁이 끝난다 하지만 장기화가 되고 있고 다음 타겟이 또 루마니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와 관련돼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원래 우리나라는 중동과 유럽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나토에서 지금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호적인 수급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전에 방산 조선 우리가 볼 때마다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의 밀림 없이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주 잔고도 워낙 높은 쪽이어서 저는 대장주 위주로 흐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눌림이 왔을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시선을 길게 갖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